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상이 동낭중이 충주에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한강가에 나아가 맞았다. 왕세자가 필선 이 상신을 한강가에 보내어 문안하였다. 신시의 동낭중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상에게 청하기를 우리 행차가 날이 저물었어야 비로소 강변에 도착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국왕께서는 멀리서 오는 우리들 때문에 수고하지 마시고 즉시 환가하여 입성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상이 우상으로 하여금 강가에 머물러 기다리게 하고 즉시 환궁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은 송응순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함경감사 송은신을 파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여러 날 논열하였는데도 유엄이 아직껏 없으시니 신들은 민망하고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송은신은 스스로 근신하지 않고 사치를 부려 폐를 끼친 죄만도 이미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징병하는 한 가지 일에 이르러서는 바로 국가의 막대한 일인데도 평비들에게 위임시켜 뇌물에 의해 농간을 부리게 함으로써 정의로운 자들은 모두 누락되고 비난한 자들로 구차하게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취재하지 않고 있으니 그렇게 하고 어떻게 군중을 엄숙하게 하여 조발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전일 남병사 임현이 이미 이 일로 파직당했습니다. 어찌 죄는 같은데 벌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3번 생각하시어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함경감사는 이미 주고하였으니 파직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이처럼 사람이 없는 때 우연한 일로 방백을 자주 채직했어야 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우승지 허성이 와서 아뢰기를 동낭중이 해질녘에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배첩의 조사 내용을 고하니 답하기를 종일토록 수고롭게 오셔서 기다렸다고 하니 미안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 하고 회사첩을 환송했습니다. 의정이 영위한다는 뜻을 고하니 연례를 받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접반사 이덕경이 아뢰기를 포증이 신을 보고 말하기를 둔전에 관한 일이 더디고 잘못될까 두렵다고 하면서 이어 경상, 충청 두 지방의 둔전에 파종한 석수를 계산한 단자를 내보이면서 말하기를 경상도는 수전에 파종한 것이 400여 석이고 한전은 231일 가리며 충청도는 수전에 파종한 것이 300여 석이고 한전은 219일 가리이다. 농과 밭이 이와 같이 약소한데 소득이 얼마나 되겠는가? 모름지기 대대적으로 하여 100만 석은 거두어 들여야 군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버려져 묵은 농토는 많이 있어도 인력이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 이와 같이 계획하여 보고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포정이 말하기를 돈전에 대한 일은 내가 국왕에게 이자하였으니 긴급히 상의하기를 바란다 하고 또 경상도 일로에 잠을 설치하는 일에 대한 계획 단자를 내어 보이면서 이 일은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요긴하게 처리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묻기를 배를 만드는 일은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 일은 반드시 사람을 가려서 그 일을 주관하도록 책임지어야 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절사 황신이 치게 하기를 별장 구 덕령이 9명을 거느리고 남해도에 가서 칡뿌리를 캐는 외적 30여 명을 만나 공격하여 사전을 벌인 끝에 그들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화살에 맞은 한 명의 외적이 뒤쳐져 가는 것을 별장이 말을 달려 쫓아 가슴머리를 베었습니다. 올려 보냅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게하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성순을 병조 참이로 이함을 지비로 박진원을 정은으로 서성을 좌부승지로 오억령을 부지학으로 정엽을 홍문관 부엉교로 홍경신을 이조 정랑으로 남이공을 이조 좌랑으로 송이를 장령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6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예주가 아뢰기를 지 너사를 접견할 때에 어사가 귀국의 실록을 보고 싶다 하자 상께서 소방의 시조는 황은을 입고 봉후를 받았다. 번방의 일을 대인이 알고 싶다면 마땅히 본부대로 써서 올리겠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전교하셨습니다. 이 일은 중대한 것이어서 사실상 무엇에 의거해야 할지 모르겠으므로 삼가 대신과 상의하여 대명회전의 본국조를 모방하여 대략 산삭을 가하였는데 여제하시기 앙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략만 적어 보여주라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과 저녁에 문안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동낭중이 시어소에 와서 회사하니 상이 술을 청하였다. 낭중이 말하기를 벌써 중춘이 되어 얼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울량책은 오직 선함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이제 군문과 장책을 상의하여 결정하였는데 해방도에 이자하여 수운에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주에 선박이 몇 척이나 되고 대동강, 임진강, 경강에는 또한 몇 척의 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가 많지 않다면 모름지기 즉시 새 배를 많이 만들어 군량을 넉넉하게 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수운이 육군보다 10배나 편리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현재 있는 선첩의 숫자에 대해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새로 만드는 배는 일은 배신 육은이 황해도에서 관리하고 있소이다. 마땅히 봄에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 일시에 출발할 크게 조운할 계획이요 하였다. 낭중이 말하기를 저희가 전일에 보낸 청포는 이미 곡식을 무역할 곳에 운송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포 몇 필과 몇 필로 쌀과 콩 몇 석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일일이 기록하여 보고해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소방이 천병의 도움에 힘입어 살아나게 되어서 천병에게 공개함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으나 당패됨이 극심하여 남은 힘이 없소이다. 창고가 이미 고갈되어 양곡의 방출을 계속해 내기가 곤란한 실정이어서 한 달에 10일은 쌀로 지급하고 10일은 은자나 청포로 따져 주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소 하였다. 낭중이 말하기를 제가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벌써 본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사하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대인께서 누지에 왔으니 마땅히 회배해야겠소이다 하니 낭중이 말하기를 제가 온 것은 회사입니다. 만일 또 현왕께서 수고하신다면 제가 또 회사해야 하니 다시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누자의 교시가 정령하시니 그대로 따르겠소 하였다. 상이 예단을 증정하니 낭중이 제3 고사하고 지송만을 받았다. 서로 읍하고 나왔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6월 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상이 피유격 이름은 피승덕이다. 관소에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의정 이 원익이 아뢰기를 모 유격이 신을 불러 좌우를 물리치고 혹은 글씨를 써서 보이기도 하고 낮은 어조로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군문을 만났는데 군문이 밀어로 나에게 교시하기를 의정과 서로 비밀이 한 말을 알리고 거행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지금 적실한 보고가 왔는데 거기에 가등청정이 산음에 있다고 하였다. 만약 이 외적을 제거한다면 나머지는 모두 와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본국으로서 외적에 붙어 드나드는 자들이 많으니 특별히 중한 상급을 걸고 믿을 만한 사람을 모집 동물을 싸들여 보내어
도모하게 해야 한다. 이 일은 만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극비에 붙여 폭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신이 전에 경상도에 있을 때 군관 정희연을 시켜 그 일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였는데 희연은 외적에게부터 드나드는 사람들과 같이 많이 결교하고 있었습니다. 전일 양고 장고를 불태운 것도 바로 정희연이 한 짓인데 그 무리 가운데 아직도 그 근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정희연에게 다른 직호를 가칭하여 은재와 동물을 써서 내려보내 그로 하여금 주선하게 하소서. 또 어떤 상을 더 준다는 것을 공사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은밀히 그 무리들에게 유시한다면 만에 하나 요행이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도 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분부한 대로 시험해 보는 것이 좋겠다. 다만 정적이 어찌하여 산음에 와 있는지 다시 살펴서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학 나급을 한강에 보내어 무난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상이 한강에 나아가 마 제도구 행차를 기다렸다. 해질역에 도착하니 상이 막차로 맞아들여 서로 업한 다음 자리에 앉았다. 제독이 말하기를 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부질없이 행리를 차렸으니 마음에 매우 부끄럽습니다. 중로의 문안을 보내셨고 교예에 나오시어 친히 맞아주시니 간절하고 지극한 성의에 황공하고 부끄러움을 가누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몸소 시석을 무릅쓰고 싸운 데다가 참액도 많이 하였으니 황은이 만극함은 물론 대인의 연득 또한 만극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청정이 사로잡히지 않았으니 적도들은 모두 넋이 빠졌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대적을 어찌 한 번에 섬멸시킨 적이 있었습니까?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지난 겨울 12월 23일과 24일의 싸움에서는 제장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세가 평지와 달라서 성참이 높고 험한 데다가 철환이 비오듯이 쏟아졌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3대가 쓰러지듯 하였고 날씨조차 이틀 동안 계속 비가 내려 군사 말이 진흙속에 빠지는 데다가 굶주리고 지쳐서 후퇴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접반 배신과 여러 장관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어서 그간 곡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배신을 보내시어 중로에서 안부를 물으시고 말을 내려주시기까지 하셨으니 후에 깊이 사례 드립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판탕이 이미 극도에 달해 온갖 지대하는 일들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제가 조선을 위하여 황명을 받들고서 와서 구제하고 있는데 조선이 극도로 잔파되어 있는 형편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다만 천조의 기계와 병마를 오량캐 지역에 버려두고 왔으므로 이 때문에 개탄하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조선에서 군량을 조달하여 먹이는 비용 또한 어찌 범연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군문으로 가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다례를 행하고 가고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다례를 행하였다. 상이 주례를 행하자고 청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지금 국왕을 뵈니 용안이 매우 좋으신데 기체는 편안하십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과인은 대인이 베푸신 언덕에 힘입어 겨우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인께서 소방의 일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도록 근로하니 기거가 어떤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하자 제독이 말하기를 하늘이 불쌍하게 여겨 돌봐주심에 힘입어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오늘날 적정을 직접 보셨기 때문에 감히 묻는데 저거의 무리가 얼마나 되고 저거 형세가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울산과 도산의 외적은 1만여 명이고 양산, 부산에서 온 적도 1만 명이었습니다. 전탄의 원병이 2만이고 진주에 와서 모여있는 것이 2만입니다. 수병은 얼마인지 그 확실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그 숫자까지 합하면 거의 5, 6만 명은 될 것입니다. 대저 평원이나 광야라면 공격하기가 매우 쉽겠으나 험지에 응과하여 요새를 지키고 있으면 공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일 이 외적이 전주 직선으로 왔을 때는 건장한 기마병으로 공격했다면 그들을 깨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사는 지세가 높고
험악한 데다가 철환이 비 오듯 하여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쉽게 도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저 외적은 반드시 천병이 많지 않을 뿐더러 또한 쉽게 당해낼 수 있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진년 이후부터 조선과 천병 가운데 그 누가 감히 가등 청년의 군진 아래에 가까이 간 자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싸움에서는 청정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으니 반드시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청정이 관백에게 말할 적에 천병의 수가 적고 또 대적하기도 쉽다고 말한다면 서로 싸워서 깨뜨리지 못하였고 법이 당하여 감히 빠져나오지 못하였으니 적은 적과 겁내는 군사를 상대하여 움츠리고 싸우지 못한 것이 되므로 죄를 받게 될 것이라 반드시 천병의 수자가 많아서 대적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제가 성에서 외방으로 나가고 외방에서 성으로 들어올 때 모두 강가에 나와 주셨는데 살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하직을 하자 상이 예단을 정정하니 제독이 말하기를 단자만 받겠습니다. 하였다. 마침내 서로 읍하고 나와 상도 드디어 황궁하였다. 선조실록 그 17권 선조 31년 2월 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오총병 접반사 이은형이 치게하기를 총병이 안동에서 돌아와 병을 핑계하고 출입하지 않으면서 집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리와 제독의 아문도 찾아뵙지 않은 채 퇴거하고자 하니 격리 제독량 아문에서는 그 통지는 받았으나 답을 하지 않았고 또한 위로하여 머물게 하려는 뜻으로 총병에게 은미하게 말하였더니 총병이 성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헛말 보태는 것이다.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천파총 등이 모두 실심하여 신에게 계달하여 군문에 이장함으로써 머무르도록 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대수 인민들도 모두들 오종병이 이곳에 온 뒤로 백성들이 모두 덕을 입었고 패단은 없었으니 비록 10년을 머물러 있더라도 싫지 않다. 근데 지금 버리고 간다면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정병이 충주에 도착하던 때에는 충주의 백성들이 스스로 한 저자를 만들었는데 군병들이 사고 파는 것을 일체 민정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두 청포를 입고 와서 모여 촌락을 이루었었는데 총병의 군대가 내려온 뒤로는 백성들이 모두 처소를 버리고 달아나 숨고 집과 천막이 모두 탕진되어 난리를 겪은 것과 같았습니다. 총병이 안동으로 내려갈 적에는 단양, 풍기, 영천을 거쳐갔는데 지나가는 곳의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였으므로 일로의 구년에서 모두 비를 세워 덕을 찬양했습니다. 총병이 두 아문에 미움을 받게 되자 모든 일이 다 과실로 처리되었는데 비를 세운 일도 역시 불평을 자아낸 한 가지 사단으로 영천에 세운 비는 총병의 군사가 넘어뜨려 깨뜨렸습니다. 비난하는 말을 좌우에서 떠들어대니 이 두 아문에서 미워하기만 하고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총병이 물러가기를 정하게 된 것은 실로 불안한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히 아래입니다. 하였는데 비변 사이에 내렸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전라도 절도사 이광악이 치게하기를 요즘 예교 외적의 동태를 살펴보건대 지난번 두세 번의 싸움에서 패전한 뒤부터는 감히 함부로 다니지 못하고 뗄나무 베고 물깃는 일에 있어서도 제멋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기세가 꺾였다는 것을 대체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적진에서 도망하여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허실을 자세히 물어보았는데 그들의 숫자가 수천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본도의 정예병 1,000명과 중국군 2만이 합사해 함께 그들의 소굴로 쳐들어간다면 그들을 섬멸시킬 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데 중국 장수 동정이 등 5명이 이 계책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문에서 한창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신들을 몰아내어 남원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앉아서 기회를 잃게 하였으니 매우 애석합니다. 조정에서 상의하여 온편하게 조처하소서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신식을 도승지로 남이신을 동부승지로 이형욱을 사관은 사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판윤윤 자신이 자신의 집의 도를 가져갔다 하여 동력관을 구타하였다.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양포정의 거처를 수리하는 감독관인 정령관 신 8개가 역부를 거느리고 여의엄에서 돌을 거둬들였습니다. 판윤윤 자신이 자기의 집의 돌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공사하는 곳까지 달려와서 종을 시켜 8개를 잡아오게 하여 머리채를 잡고 뺨을 마구 때려 코피가 흘러 온 얼굴에 덮이도록 하였으므로 도로에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신 8개는 비천한 사람이지만 이는 조간의 관계에 되는 사람인데 감히 제멋대로 구타했으니 무어라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추가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동지 최입이 병으로 집에 돌아가 누워 있으면서 자기 집 종을 시켜 감사에게 병장을 올리게 하였는데 감사가 그대로 장계 아닌 비만기로 전교하였다. 최입은 영의사로서 복명하지 않은 채 태연스레 통진으로 내려갔으니 이 어찌 신하된 자의 의리인가? 설사 실제로 병이 있더라도 조석간에 죽을 병이 아니라면 부축을 받고서라도 와서 복명해야 한다. 그러고서도 그의 집은 하루 종일이면 내려갈 수 있다. 최입의 마음속에는 나라에 임금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없다고 여기는 것인가? 글자를 배운 사람도 오히려 이러하니 저 윤수익 따위야 뭐 꾸짖을 것이 있겠는가? 윤수익은 무인인데 그 또한 접반사로서 곧바로 제 집으로 돌아갔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라 경성에 지금 머물러 있는 중국군의 숫자가 3만을 넘으니 한 달간 지공할 쌀이 1만 8천석은 되어야 합니다. 군자의 내외창에 현재 남아있는 대민은 3,800여석뿐이라 오래지 않아 군량이 떨어질 것이 대미로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머지않아 얼음이 녹으면 백길이 열릴 것이니 배천, 연안, 해주 등 관창에 저장된 대미와 전세, 미두를 우선 급급히 배편으로 운송하소서. 그리고 기타 각 지방에서 응당 납입해야 할 미두를 계속하여 올려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9일은 갑자 다섯 번째 기사 병조가 아뢰기를 요즘 각진의 전후 장계에 기록된 도망한 군졸 중에 정범이 좀 가벼운 자는 전에 계하신 대로 벌미를 바치도록 이미 각도에 행위하고 일건의 책을 만들어 호조에 이문해서 호조에서 독촉하여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정범이 좀 중한 자는 비밀이 본도에 이문하여 일일이 붙잡아서 본조에 압송해 본진에 전송함으로써 주장들로 하여금 각각 경중에 따라 차례로 과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범이 가장 무거운 자는 효시하여 군중을 징계시키기도 하고 율에 의하여 처단하기도 하라는 것으로 계하신 것을 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변을 겪은 뒤로는 각 고을에 전송되는 해조의 공사를 의뢰 보통의 일로 보아 대죄를 범한 사람을 오래도록 버려둔 채 논죄하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매우 온편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자는 잡아다가 군문하여 그 정범을 살펴서 참작하여 주의를 정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요즘 왕옥이 가득 차 있는데 대개 의자들은 잠옷 불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조가 우선 기대하는 바가 있어 감히 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의사 고 언백의 장계에는 군관 한 100규가 신복 정예병 15명을 이끌고 도망하였으니 군중에 효시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시켜야 한다 하였고 경상 조합병사 성윤문의 장계에는 첨정 김세창이 이처럼 전쟁이 한창일 때는 맨 먼저 앞장서서 도망하였으니 군중에 효시하여 다른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하였고 통제사 이순신의 장계는 주부 현응신이 어란 앞바다에서 접전한다는 기별을 듣고 밤을 타 도망했으니
군주를 다스려 다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하였으므로 본조에서 이 장계에 의거하여 각각 행위한 것이 무려 수십 번인데 한 사람도 체포된 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한 장의 공문만으로 외방에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으니 사람을 뽑아보내어 잡아다가 공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지난 가보년 8월 사이에 상께서 반송정에서 관무제 시험을 볼 적에 최은국이라는 자가 있어 여러 무사들 가운데 용감하게 홀로 뛰어나와 개하에 엎드려 무제를 시험하고 전쟁에 나아가 특별히 기공을 세우기를 자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본저에 와서 상께서 특명으로 포를 상으로 내리고 궁전을 하사하였으니 속히 전장에 나가기를 원한다 하고 이어 전마를 청하여 타고 갔는데 은국이 길을 떠난 그날 즉시로 도망하여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조에서는 그가 기망한 정상에 분노하여 본도로 하여금 잡아서 올려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변량이 발생한 이후 기강이 회의하여 전장에 나갔다가 도망하는 자가 전후 한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은국과 같은 자는 지척인 곳에서 버젓이 기망하였으니 그 정상이 극히 통분스럽습니다. 세월이 오래되었으나 중률로 과제해야 하겠기에 감히 아울러 여쭙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9일 갑자 6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졸한 가선대부 길주 목사 조인덕에게 전례에 의하여 특별히 치부하라.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0일 얼축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낮에 무난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0일 얼축 두번째 기사 상이 노참장 이름은 노득공이다. 사처에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0일 얼축 세번째 기사 허유격 이름은 허국위이다. 상께서 상에게 계첩을 올렸다. 현왕의 어진 소문이 밝게 펴지고 큰 모유가 드러남을 우르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비록 국군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외노들이 화를 선동하였지만 우리로 천위를 의지하고 기국의 병력을 수습하여 이제 소탕할 날이 눈앞에 다가와 이에 땅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기쁘고도 위안이 됩니다. 저는 민땅 사람입니다. 성지를 받들어 군사를 거느리고 응원하기 위하여 1만 4천 리의 먼 길을 달려와 비로소 왕국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민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 추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안전한 사택과 군량의 공급은 이곳에서 주관하는 일이니 바라건대 왕께서는 유의하시어 먼 지방 사람을 부드럽게 대해 주소서. 외방인인 제가 저번에 자주 봉사가 타당치 못하다고 말을 했다가 거듭 본병의 비위를 거슬려 남쪽 지방으로 귀양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의 계첩을 목각하여 우연히 두 권의 책을 만들었기에 아울러 음람에 봉정하오니 바라건대 왕께서는 국사를 맡은 자에게 주어 우리 천조의 무병 가운데서도 선견이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소서. 용안을 받게 될 날이 가까우니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0일 얼축 네번째 기사 호조판서 김수가 아래기를 중국에서 군량을 운반해온 이는 일각이 시급합니다. 이제 해빙기가 가까웠으니 각 처에 선착을 빠짐없이 선발해 보내야 합니다. 각도에서 이미 선착을 접간하였는데 혹은 사옹원의 어부선이라고도 하고 혹은 제군가의 배라고도 하고 혹은 내수사의 소속이라고도 하면서 다 방면으로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척들을 만약 방송해 주는 길을 열어놓는다면 마침내는 군량을 실어 올 배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하체에 온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히 운양해 오지 않는다면 군량이 떨어지게 되어 일이 장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규피죄로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아랍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호조가 내수사와 제군과의 선척이 규피한 것을 다스리라고 청했는데 그 말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 실상은 책임을 메우는 허문인 것이다. 당시 비역선이 비단 내수사와 군가뿐이겠는가? 위로 제상의 집에 어찌 모두 한 척의 배도 없겠는가?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내수사와 군가뿐이라 한다면 이는 한 장 종이에 쓰여진 공담일 뿐 국가를 위한 실정이 아니다.
쓰러지는 집을 붙들어 세우고 터지려는 하수를 막으려 하고 있어 어찌 성운과 소모로만 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0일 얼죽 5번째 기사 호조판서 김수가 아래기를 우리나라에서 은이 나는 것은 모든 곳이 다 그러하듯 전에 최치한데 금법이 있었기 때문에 최을령을 들으면 백성들이 독약을 보는 것 같이 여겨 백방으로 숨었습니다. 그리하여 무궁한 이익으로 하여금 쓸모없는 것이 되게 하였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단천 한 군만 보더라도 1년에 바치는 수량이 5천장에 이르고 있으니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또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왕래하는 곳에는 경솔하게 은광을 열어 백성에게 피해를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함경도는 중국인이 왕래할 걱정이 별로 없으며 함흥, 정평, 영흥, 갑산 네 곳은 은혈이 매우 많고 품질 또한 좋습니다. 그러니 이 고을의 단천의 예의에 의하여 자벽을 면제해주고 은과 철을 캐어 상납하게 한다면 1년의 소득이 또한 수만 냥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을 각별히 각 도의 그 도의 관찰사에게 행하여 그러하여금 조치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아래입니다. 아니 잔괴하기를 한 가지 이익을 일으키는 것이 한 가지 해를 제거하는 것만 못하다.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0일 얼축 6번째 기사 이헌국을 대사하내 이 길을 지도령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97권 선조 31년 2월 10일 얼축 7번째 기사 전라병마 절도사 이광학이 서장을 올리기를 사료들도 아울러 외적에게 부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모조리 주살한다면 유인하는 길이 막힐까 하여 사유를 갖추어 치게 합니다. 그 중에 순천사는 사족 박사유는 처음부터 외적에게부터 자기 딸을 소서 행장에게 시집 보냈는데 행장이 하는 일은 모두 사유가 지휘한 데서만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유는 스스로 주유를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아들 박정경과 외무를 바리로 싣고서 남원에 나와 중국 장수 오도사에게 말을 바치고 여러 가지로 아첨을 하였고 또 다른 아들인 박여경은 그 누이 동생을 따라 아직도 행장에게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허실을 관망하여 중국 장수에게 부탁하고 있어 처지가 낭패스러우니 조정해서 선처하소서 하였다. 비변사의 계하 비변사가 아래기를 박사유가 자기 자녀를 거느리고 형제에게 투항하여 있으면서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못된 짓을 자행하였으니 잠시라도 목숨을 붙어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중국 장수에게 부탁하여 형세가 처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이 일의 기미를 관찰하여 조처하라고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